주간 명신이 동정입니다. MS 도스의 핵심이죠. 네. 명신이 동정. 네. 자, 우리가 자꾸 김건희가 예쁜 사진으로 본인의 사진을 계속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럼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왜 MS 도스라고 이름을 지었냐? 우리 명신이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명심하자고 지은 것도 있고 음. 명신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MS 도스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한 주간에 우리 명신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우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사 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좀 방출을 할까 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제2부속실이 없는 대통령 부인 우리 명신이가 관저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바나 무수리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순자를 공개로 만나고 김정숙 여사를 비공개로 서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숙 언니가 커버를 잘하셨죠. 네, 비공개로 딱 하자고 한 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국힘의 중진 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언니라고 불렀다가 이제 이슈가 됐었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오찬을 하면서 그 사열 때 사이로 이제 같이 대통령과 받았죠. 함께 네,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서 첫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각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 회의 참석에 신이 나서 짐을 싸고 있다는 소식. 네, 오늘 그 짧은 사이에 YS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 손 여사님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슬램으로 이 콜렉터로서의 의지가 보여요. 이게 내 퀘스트에 영부인 다 만나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어. 그런데 오늘 마저 미션 컴플리트 해놓고 이제 해외 가서 만날 거야. 해외 언니들 안녕 이거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정법도사 누구죠? 천공 스님. 천공 스승. 천공 그 아저씨가 네. 저는 이제 가끔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들어가서 보는데 그분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묶었죠. 머리를 항상 이렇게 만지고 손수건에 이렇게 물수건 옆에 항상 두더라고. 이렇게 손을 닦아. 닦은 수건으로 입을 닦아. 그래서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저 마차님 연기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해서 옆에 천공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저랑 동갑이에요. 네, 공식적으로는 56년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64년생이라는 예, 근데 법적으로는 64년생으로 돼 있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 저거 어린데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네. 말씀하신 그 특유의 동작 그 어림다운 여인네들이 예전에 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걸 옆에다 갖다 놓고 만지고 한참 추접스럽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 참고 요즘에 또 영부인에 대한 그 강의를 올리더라고요. 난 그걸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참 정치평론은 고된 직업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다 직업이야. 보신 거잖아요. 봐야 다. 돼. 왜냐면 이제 그 천공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부인들한테 의상을 제공을 하고 싶어 한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입어왔다고. 왜냐면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샤넬 건 같은 경우에도 샤넬이 협찬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협찬을 한 거 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근데 그 협찬도 무슨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신제품 막 이런 신상이 아니라 2시즌 전에 한국에서 샤넬이 칼 라거펠트가 왔을 때 네. 한글로 만들어진 자켓을 패션쇼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파는 용도도 아니었어. 판매용도 아니었어. 그거를 이제 김정숙 여사 몸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협찬을 했던 건데 그것도 프랑스 영부인을 만나고 프랑스를 방문하니까 당연히 샤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오니까 그렇죠. 대접하는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너무 때리니까 나중에는 우리 이제 명신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명품은 내 돈으로 내돈내산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내돈내산이야라고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 명신이 언니가 검소하게 5만 원짜리 치마 입으시고 취임식 때도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라고 네. 했는데 뭐 5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막 쇼핑몰도 막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작 저는 궁금했던 게 취임식에 그런 국내 디자이너 옷을 입었다면 사실 알려주는 게 그 디자이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 왜냐면 트럼프 취임식 할 때도 멜라니아가 굉장히 웃겼지만 파란색
이렇게 위아래로 파란색 투피스에 장갑까지 파란색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너 무슨 중환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스머프설도 나왔고요. 예. 그게 랄프 로렌 옷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랄프 로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옷을 입어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 브랜드를 밝힙니다. 근데 우리 명신이 언니는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그 브랜드 디자이너 자체도. 그래서 건사랑에 계속 정보를 보내고 얘기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작 건사랑에 보내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뽐내고 싶거나 아니면은 PPL을 하고 싶으면은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들었던 그 제가 봤을 때는 디올을 카피한 북토트 그 부분은 브랜드나 이런 거를 저희 방송에서 전혀 오픈하지를 않는 공개를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행여나 판매에 도움이 될까봐 맞아요. 절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나머지 좀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명신이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마스크를 첫 번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오버사이즈에 편하게 편한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뒤에 허리를 꽉 잡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와. 오. 그래서 아니 왜 자켓을 저렇게 타이트하게 입을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인이 명품은 내 돈 내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좀 지켜보게 됐잖아요. 그 다음 행보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 본인이 굉장히 오픈하고 싶어 하는 자리들을 공개를 합니다. 활동을.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 자켓에 까만 치마 뭐 이런 게 사실은 평범하긴 하지만 1947년에 디올이 맨 처음 이런 스타일의 자켓을 만들었을 때 그걸 오마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하얀색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이게 디올이 1947년에 찍었다는 네. 거예요. 뉴 룩이라는. 그렇죠. 근데 디올에서는 이 자켓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디올에서 나오는 바 자켓이라는 라인은 이걸 토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감을 디자인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아하.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말이 많았던 디올 정품의 이 디자인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이걸 뭐 이렇게 이게 디올이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잘 입고 다니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디올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영부인이 뭐 맨날 비싼 것만 입겠어요. 잘 보시면은 이 디올 하얀색 자켓도 너무 똑같은데 디올 본사에서 파는 거는 단추가 3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명신이가 입은 건 단추가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방송에서도 디올 코리아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우리가 파는 거는 3개고 이상하게 뭐 영부인이 입었던 거는 5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디테일한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네. 근데 단추도 여기 소매에 달려있는 단추까지 다 똑같은데 그다음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평범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제가 다 찾아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비슷한 자켓은 국내에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디올에서는 66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본인이 내 돈 내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순실이 만든 박 전 대통령 의상은 백화점 명품 카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가 촉발됐던 이야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이 특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걸 최순실이 백화점에서 의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카피 뜬 다음에 백화점에 다시 환불을 산다. 그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영부인이 속칭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카피를 만들어서 입혀 내보낼 수가 있느냐. 샤넬에서 협찬을 받으면 받았지 차라리 그게 나은 거잖아요. 아니면은 국내 브랜드를 입어서 해외 순방할 때 우리나라 브랜드도 그렇죠.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좀 수렁에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명품은 내 돈 내산으로 샀기 때문에 협찬 같은 걸 지금 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 받으려다 보니까 난 처음에는 영부인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는 나가고 싶거든. 그래서 이번에 나토도 가고 스페인도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수렁에 빠진 게 이해가 되네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옷이 겹치면 안 되잖아. 그쵸?
이거 언제 입었던 거랑 또 겹치면 안 돼서 옷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내 돈 내산하려니까 힘든 건가요? 아닌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특활비를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활비를 이제 굉장히 아껴서 썼다. 다른 정권보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뜻이니까. 근데 이번 정권에서 그러면 특활비를 아예 안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쓸 수는 있어. 그리고 영부인한테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은 명품을 내 돈 내산하겠다는 게 그럼 명품이 아닌 것은 내 돈 아닌 걸로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웃기지 그렇게 않아? 되네요. 그게 또. 예. 그럼 명품 아니고 국내 브랜드는 그냥 세금으로 살게요, 여러분. 그리고 명품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 디올은 명품 아닌데 그럼 사도 돼? 그러네요. 이게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음. 마차님이 너무 착하고 고봉기소님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은 내 돈 내산할게란 말을 우리 MS-DOS의 명신 시대를 열고 있는 분은 내가 그런 말 했어? 라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제2부속실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한 달 사이에 대통령 일정보다 명신 일정이 더 많았어요. 한 주에 8개 이벤트를 뛰었고 정치인 행보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한 주간 다녔던 공식 행사보다 김건희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기사량이나 중요할 때 보게 되면 늘 먼저 나왔던 쪽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설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이 없다고 하는 건 제2부속실만에 썼던 기록이나 예산 같은 게 없는 거고 지금은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좀 세금을 아끼거나 그래서 옷도 자기 건 자기 걸로 사지만 국가 의전 행사 나가는데 비용 지출되는 거 당연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옷값 2천만 원 썼다. 좋은 거 입으셨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 협찬해야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김건희 옷은 그냥 견적에 딱 나옵니다. 좋은 걸 샀거나 사갖고 여기 단추 3개인데 서양 사람들 아니고 여기 마른 사람들은 가슴 뜸이 안 되니까 단추 2개 더 똑같은 걸로 박아달라고 오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비싼 거 있고 몸매 드러나게 해놓으면 협찬을 들어와라 하면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 나서서 글로벌 PPL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를 또 천공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입던 옷을 경매에 붙이고 그 수입으로 문화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부인 자체가 문화니까 스타일을 잘 기획해서 국민 앞에 나오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어머나. 라고 지령을 주더라니까요.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없던 자리가 새로 생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수 교사가 5년간 했던 게 그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게 되고 이집트에서도 요청해서 피라미드까지 갔다 오고 했었던 게 다 그런 행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앉아갖고 안전이 중심이 되는 원전 사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공은 용산 시대를 열었으니까 영부인이 이제 정치하고 다니고 윤석열은 대변인을 쓰는 거죠. 매일 저녁 매일 아침에 1층에서 부인 커버하고 애처가 코스프레하고 경제 대책 없음을 보여주는 걸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김건희 씨가 천공스님 유튜브 스패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마찬님 말씀하는 거 빠져들면서 들으면서 정치 비평계 새로운 지금 장을 열고 있다. 저분이 전에는 김무선 전문가로 뜨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잘 보죠. 아니 패션을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썰을 풀다니. 야 대단하다 진짜. 제가 오늘 오후에 방송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근데 현타 좀 오죠. 저 대통령 옷 입은 걸 보면서 이게 미칠 것 같을 거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화가 나 있냐면 쓸데없이 지금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역할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완전 파묻어버리듯이 했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옷 산 여자를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박근혜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최순실의 그런 농락에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활비에 쓴 돈이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의 잘못이라서 또 그게 어떻게 박근혜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대통령이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박근혜는 공격을 받았던 거고 김정숙 여사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은 그거는 국가의 영부인의 직급에 맞게끔 대우를 받은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명신의 스텝이 꼬인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래서 너 옷은 뭐 입었는데 계속 이 시비에 휘말리게 된 거라는 거죠. 전 그리고 들으면서 마차님 분석이 참 좋다고 맞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이게 직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부인이 입는 패션은 모든 게 메시지거든요. 제가 그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박영선 후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 만나가지고 기업가들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줄게요 우리가 내가 서울시장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했더니 서울시가 사주면은 일종의 KS 마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청년들을 돕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맞아. 예, 용부인의 패션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주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패션 그룹들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책무를 완전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디올 같은 것만 입지 말고 다른 것도 입었으면 국내 브랜드 입었으면 좋겠다. 그 명품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자기 부족한 점을 옷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거 되게 비싼 옷이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 명품을 영어로 하면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돈이 많은 일부 특권층을 위해서 옷 하나에도 스토리가 있고 남들 보기에 절대 안 입을 것 같은데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입는 건데 김명신도 그런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김명신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게 옷 얘기 사치 부린다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의 학력 위조가 있었고 그 잘못된 서류로 돼 있었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 젊은 남자 기자한테 오빠 해가면서 하다가 동생 하다 이런 얘기 나가는 것보다 훨씬 본인이 좋은 거잖아요. 시선을 돌릴 수 있군요, 패션으로. 그렇게 되고 5층에 그 전까지 김정숙 여사 그 접견실이 어디 있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청와대는 지도에도 안 나오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구글 지도도 못 들어오게 되고 이랬던 쪽인데 지금 우리가 몇 층에 있는 줄도 알아요. 우리나라가 총도 없고 테러리스트 무기도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맞아. 어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디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디올 브랜드가 단독적으로 보이지만 디올은 LVMH라는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LVMH가 뭐냐면 루이비통, 모ët , 헤네시 이거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ët , 헤네시라 같은 술, 주류, 리커 종류도 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명품, 의류하고 화장품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백화점 가장 1층이 커요. 거의 다 LVMH 거다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명품 재벌. 네. 루이비통, 뭐 겐조, 지방시, 셀린느 다 그냥 좀 우아하게 읽어줘요. 셀린, 지방시 뭐 이렇게 우리도 좀 그런 거 느껴보자.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겠어. 루이비통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아니 로에베, 팬디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대통령의 부인답게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다. 많은 눈이 쳐다보고 있다. LVMH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 VIP들을 상대로 하는 그 컨시어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쇼핑하러 가게 되면 백화점에 안 나가기도 하고 보통은 큰 차, 스타크래프트 밴 같은 거에 옷을 실어다 날르죠.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러면 보통 만든 거고 그렇게 옷 입는 것도 귀찮아서 요즘 제가 한때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해봤었는데 그 여사님이 만약에 체격이 좀 크다 말르다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모델을 데리고 가서 맞아, 옷 그러죠. 갈아입는 것도 귀찮거든요. 와. 그걸 대신 입어보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딱 보여주고 요즘 컴퓨터로 얼굴 합성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와. 그런 거를 해나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욕 나오죠. 퍼스널 쇼퍼를 넘어서서 AI 비슷하게까지. 그럼요. 그렇게 해놓고 와. 이렇게 보인다고 나서 입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색깔 이런 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세상 한번 맛보면 영부인 하고 싶고 제2부속실 만들고 싶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관저팀, 관저팀. 사저팀, 뭐 이제 서포트팀 뭐 이런 거 그냥 코바나 이런 식으로 또 코바나 코바나 팀이라고 무수리 부르는 팀. 게 대통령 코바나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주간 명신이 동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완전 재밌었어요.